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처음 인사드립니다. 치과의사 웅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케일링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 스케일링이라는 의료행위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 의료행위인지부터 알아볼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케일링의 전문적인 명칭은 치은 연상 치석 제거술, 영어로는 수프라진지벌 스케일링입니다. 좀 낯선 단어죠? 치은 연상이란 잇몸 윗부분을 의미합니다. 즉 스케일링이란 잇몸 윗부분의 치석을 없애주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그냥 치석 제거술이라고 간단하게 말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치은 연상 치석 제거술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 이유는 치석이 잇몸 위에 있는지 잇몸 아래에 있는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잇몸 아래에 있는 치석은 마취 주사를 놓은 상태에서 치료를 진행해야 되고, 또 치석의 성질 자체도 달라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스케일링과는 좀 다른 방식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잇몸 아래에 생긴 치석의 치료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치석이란 녀석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치석은 치아에 붙어 생기는 볼처럼 단단한 녀석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릴 적 호기심에 손톱으로 양치질 안 한 치아를 긁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러면 손톱에 흰색 때 같은 게 묻어서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치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물이 칫솔질에 의해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게 된다면 그곳에 세균들이 증식해서 세균막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치태입니다. 치태는 단순히 가글만 해서는 없어지지 않고요. 양치질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제거해줘야 되는데, 사람이 아무리 양치질을 잘해도 모든 치아 표면을 100% 완전하게 닦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양치질로 제거되지 않은 치태가 오랫동안 입안에 머무르게 되면 침 안에 칼슘, 인 등과 같은 석회물질과 결합을 해서 단단한 돌 같은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치석이죠. 치석은 다시 말하면 세균들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집과 같은 것입니다. 치석들은 처음에는 주로 잇몸 위에 존재하고 있다가 점점 덩치를 불려나가서 잇몸 아래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치석이 잇몸뼈랑 가까워지면 우리 몸은 잇몸뼈를 치석과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잇몸뼈를 스스로 녹입니다. 잇몸뼈가 녹아내려가면 잇몸도 같이 내려가게 되죠. 이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어른들이 잇몸이 내려가서 보기가 흉해졌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렇게 잇몸뼈를 스스로 녹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잇몸이 아프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잇몸뼈가 충분히 녹아서 이 치석과의 거리가 일시적으로 멀어지면은 또 괜찮아져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내가 잇몸이 좀 자주 아픈데 또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더라? 라고 하면서 치과를 잘 안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잇몸병이 많이 심해지거나 잇몸뼈가 너무 많이 녹아서 치아가 흔들릴 정도가 돼야지 그때서야 치과를 오시게 돼요. 잇몸뼈는 재생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치과에 늦게 찾아오는 경우에는 치료가 많이 힘들고요. 심한 경우에는 치아를 모두 발치해야 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럼 스케일링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치질이 잘 안되는 부위에 치석이 계속 쌓이게 되고, 이 치석들은 잇몸뼈를 내려서 잇몸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잇몸에 덮여 있었던 치아 뿌리 부위가 노출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노출된 부위가 바람이나 찬 음식을 먹으면은 시리다고 느끼게 돼요. 즉 어르신들이 말하는 풍치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는 거죠. 이러한 치석들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잇몸뼈가 너무 심하게 많이 내려가서 한꺼번에 많은 치아들을 발치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잇몸이 내려가면 심미적으로도 보기 안 좋다는 것도 생각하셔야겠죠? 둘째로 치석은 결국 세균이 사는 집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잇몸에 있는 치석은 잇몸을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 잇몸과 잇몸뼈는 계속된 염증에 시달리게 되고요. 이는 통증, 부종, 심하면 고름까지 생기게 되면서 잇몸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잇몸의 혈관은 세균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기 되게 좋은 통로예요. 스케일링을 소홀히 해서 잇몸병이 심해지게 되면 세균들이 이러한 통로들을 통해서 우리 몸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혈관에 침입한 세균들은 혈관 내에서 이물질을 형성해서 동맥경화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잇몸병에 걸린 환자들의 경우에
동맥경화로 인한 심근경색의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잇몸병이 폐렴, 그리고 임산부의 조산 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논문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 보험이 돼가지고 환자분들이 비교적 저렴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잇몸병이 심하신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 흡연자이거나 치석이 많아서 잇몸병의 위험 요소가 높은 사람들은 6개월에 한 번씩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이렇게 마치겠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과의사 웅이었습니다.